네, 자신의 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김종성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비서와 싱크탱크 직원 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0시간가량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수척한 표정으로 서울 서부지검 밖으로 나와 혐의를 인정했냐는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는 말만 되풀이했으며 목소리에 힘줘 말하며 다소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안 전 지사의 검찰 출석은 지난 9일에 이어 열흘 만인데요. 첫 번째 조사는 안 전 지사가 검찰과 일정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출두한 탓에 9시간 30분 정도 걸렸지만 이번에는 고소인들의 진술과 대조가 필요한 탓에 조사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조사 시작 전 포토라인에서 안 전 지사는 고소인들에게 사과하고 검찰 조사와 사법 처리도 달게 받겠다면서도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혐의는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서였던 김지은 씨의 고소 이후 안 전 지사의 싱크탱크 격인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직원까지 현재 고소인은 2명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간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고소했고 연구소 직원은 2015년부터 1년여간 성폭행과 추행 등 7차례 피해를 입었다면서 고소장에 위력에 의한 간음 외에 강제 추행 혐의도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진술 내용을 따져보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위기에 놓인 것은 헌정사상 4번째입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 지 닷새 만에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207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는 뇌물수수와 횡령, 조세포탈, 국고손실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포함된 죄명만 6가지에 세부적인 범죄 사실은 10여 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각종 불법 자금 등 약 110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고 다스 역시 지분 80%를 차명 보유하는 등 사실상 전부 소유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개별 혐의만으로도 구속이 불가피한 중대 범죄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와 비교해봐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고심 끝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률가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였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고개를 숙인 데 이어 구속 기로에 놓이는 불명예를 안게 된 이 전 대통령. 검찰 측과 이 전 대통령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구속 여부는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결정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검찰이 더 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입장 자료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10개월 동안 정치 검찰을 비롯한 국가 권력의 총동원돼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로 이미 예상됐던 수순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가 불법 자금 전달을 시인하는 자술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해온 이 전 대통령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장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맞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가 불법 자금 전달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무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건넨 22억 원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긴 자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무는 자술서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고 5억 원 상당을 장모 김윤옥 여사에게 넘긴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측근들에 이어 가족마저 등을 돌리며 이 전 대통령은 사면 초과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앞서 수사 초기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일부가 김윤옥 여사에게 흘러간 사실을 폭로한 데 이어 집사로 불리던 김백준 전 기획관은 특수활동비 의혹에 이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까지 검찰에 털어놓았습니다. 오랜 재산 관리인이던 이병모 청계재단 국장 등도 구속 후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내역을 상세히 진술했고 김성우 다스 사장 역시 과거 특검에서 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부인한 것이 거짓 진술이었다는 자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측근들이 형량을 줄이려 거짓 진술을 한다는 입장으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기로에 선 상태에서 잇따른 폭로는 영장 심사는 물론 향후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를 추진하는 청와대가 개헌안을 다음 주 월요일에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하기 위한 건데요.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은 오늘부터 사흘에 걸쳐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고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3월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준비한 개헌안이 다음 주 월요일 발의됩니다. 중동 순방을 끝내는 다음 주 수요일 이후 발의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바꿨습니다.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합의를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의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목요일까지 3일간 대통령의 개헌안을 공개합니다. 화요일엔 헌법 전문가 기본권, 수요일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목요일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합니다. 청와대는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되 임시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4월 임시국회 연설을 비롯해 각 당 대표와의 회동도 추진하는 등 개헌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고유란입니다. 조용필과 이선희 등의 가수들이 4월 초 평양에서 열릴 우리 예술단 공연에 출연합니다. 가요계에 따르면 두 가수는 남북 실무접촉 수석대표 윤상이 이끄는 예술단의 평양 공연 무대에 오르며 윤도현과 백지영 측에도 출연 요청이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우리 예술단 공연은 지난 5일에서 6일 대북 특사 방문 때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가 이뤄지면서 함께 성사됐습니다.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을 위한 남북 실무 접촉은 오늘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립니다.